내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이게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 준비하고 있고요. 시내랑 베르사유 궁전을 연결하는 뭐 그런 노선도 있고요. 조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 제일 오래 했고요. 오래 했고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역할이고 이번에 출고된 한 대와 그 뒤에 바로 만들고 있는 두 대는 내년 초에 공군으로 갑니다. 당연히 공군에서 돈을 지불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최초로 돈을 버는 이비톨 회사가 되는 거죠. 26년에는 어쨌든 미국에서는 상용화 될 거예요. 군용으로 쓴다 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무기 체계가 나올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광 애널리스트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UAM에 투자하라는 책도 썼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좋았어요. 시장이 좋은 게 가장 컸고요. 회사마다도 달라요. 예를 들면은 뭐 마일스톤을 이렇게 달성해 나가는 경우.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an aircraft that's come off our pilot manufacturing line has received certification from the FAA to begin flight test. And this is a pivotal moment. 혹은 뭐 릴리움 같은 경우는 추가로 투자를 받아서 오른 뭐 그런 것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전체적인 투자 시장의 환경 역할이 제일 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사세요 파세요 한다고 그걸 듣고 사고 판다?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네, 그건 그냥 투기고 타인에게 그걸 맡기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들어봤는데 관심이 있다. 공부를 하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시면은 제 리포트를 찾아보셔도 돼요. 당연히 저는 좋게 보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영국에서 하는 판보르 에어쇼, 그다음 프랑스에서 하는 파리 에어쇼 두 가지가 제일 큰 에어쇼인데요. 경년으로 해요. 짝수년도에는 영국에서 하고 홀수년도는 프랑스에서 합니다. 작년 판보르 에어쇼보다 올해 파리 에어쇼 때는 훨씬 규모가 커졌고요. 이번에 파리 에어쇼는 컨퍼런스도 아예 따로 했었고요. 볼로코프터에서 시연도 했었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다. 내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이게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 준비하고 있고요. 베르사유 궁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내랑 베르사유 궁전을 연결하는 뭐 그런 노선도 있고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되겠어 했던 사람들도 이게 되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사회적 수용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요. 이변이 없는 한 그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일럿 생산 시설에서 일단 한 대가 프로토타입 나왔고 이건 이제 9대가 나와서 이제 공군에 가고요. 우리가 타는 FAA에 인증하는 용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그게 나올 거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인증 조건을 맞춰야 돼요. FAA와 인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비에서는 그 제출하는 서류는 다 낸 상황이고요. FAA가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하는 거고 그 뒤에 이게 FAA에서도 다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막 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한 거고요. 조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 제일 오래 했고요. 오래 했고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역할이고 지금 그래도 후발이나 뭐 다른 업체는 좀 다른 점은 수직 계열화라는 게 조금 달라요. 부품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서비스 같은 것도 자기들이 다 컨트롤해서 하려고 실제로 그렇게 짜고 있고요. 근데 그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냥 단점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그 장점은 그냥 조별과제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가 다 같이 탁탁탁 이렇게 가면 좋은데 하다 보면은 뭐 여기는 갔는데 여기는 늦고 이러면은 전체가 안 되고 뭐 이런 식이 생기거든요. 굳이 뭐 외부에 맡긴다 해서 되게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거기도 어차피 새로 해야 되거든요. 조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 수직 계열화로 간다. 토요타는 기본적으로 조비의 초기 투자자였고요. 조비가 토요타랑 이렇게 손을 잡게 된 거는 대량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대량 생산 해본 그런 경험 있는 이제 업체가 필요한데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대량 생산에 아주 그냥 도 같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걸 해봤던 경험을 노하우와 이걸 항공에도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이 이비톨도 좀 대량 생산을 하자라는 게 이제 서로가 뭉치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조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초기에 이제 기술 시범기 빼면은 2대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대는 아쉽지만 소실됐습니다. 가학성 테스트하다가 소실돼서 없었고 이번에 새로 한 대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파일럿 생산 시설에서 나온 거라 보시면 되고요. 앞에 만들었던 2개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뭐 정확하지 않지만 그냥 수작업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를 이렇게 막 만들었던 거고,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라인 바이 라인 뭐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만들었고 그게 다 나와서 이번에 출고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바로 2호기 만들고 그걸 9대를 계속 만들 겁니다. 토요타가 가장 많이 관여를 했고 그들의 노하우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군과 어질리티 프라임 계약을 했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 걸까요? 어질리티 프라임은 몇 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던 거고요. 이제 그 계약 연장하면서 이제 늘어나는 거고요. 그 어질리티 프라임의 가장 큰 이유는 민간 지원입니다. 조비는 이제 9대의 주문을 받았고, 제가 알기로 내년 초에는 2대가 이제 공군에 가서 운용이 될 거고요. 나머지 7대도 순차적으로 나가겠죠. 그거 뭐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서로 좋은 거예요. 공군 조종사도 다 같이 참여하고 실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조비 입장에서는 그게 다 경험이고 데이터입니다. 이번에 출고된 한 대와 그 뒤에 바로 만들고 있는 2대는 내년 초에 미 공군으로 갑니다. 당연히 공군에서는 돈을 지불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최초로 돈을 버는 이비톨 회사가 되는 거죠. 생산 라인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속도도 더 빨라질 거고 이 노하우도 더 생기겠죠. 운용을 실제로 공군에서 하면은 갖가지 데이터가 쌓이면서 우리들이 탈 수 있는 민간용을 설계하고 만들 때 그게 다 녹아 들어가겠죠. 그러면 더 안전하고 성능이 좋은 이비톨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가장 빠른 조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군용으로 실제로 상용화되고 25년까지 인증을 마친 다음에 그 이후에 상용화하는 거거든요. 그럼 26년에는 어쨌든 미국에서는 상용화 될 거예요. 근데 상용화 된다고 해서 26년에 막 엄청나게 많이 막 돌아다니고 가격도 싸져서 막 누구나 타고 다니고 그건 아닐 거예요. 되게 점진적으로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탈 거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되면서 확대된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데가 하나시스템이고요. 하나시스템이랑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고 하나시스템에 투자한 오버웨어도 말씀드리면 오버웨어도 이번에 파리오쇼 오셨고요. 조비보다 그냥 진행 상황은 반년에서 1년 정도 늦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늦는 게 막 엄청 막 그렇게 뭐 크리티컬한 건 사실 아니에요. 오버웨어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를 늦게 한 거지 기술력이나 업력은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회사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도 항공기는 아무나 못 하잖아요. 지금 항공기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에어버스, 보잉 두 회사고요. 최근에 인증을 받고 영업을 시작한 데가 중국의 코맥이라는 회사입니다. 원래 항공기 시장은 A, B였는데 앞으로는 A, B, C가 될 거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이비톨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부분의 특정 기술은 특허 걸린 기술도 있고요. 그런 기술 쓰려면 당연히 특허를 내고 쓰거나 허가를 받고 써야 되는 그런 거 당연히 있죠. 지금의 보잉과 에어버스처럼 다른 데서 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의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겠죠. 전기 에너지 혹은 나중에는 이제 수소로도 할 건데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줄이는 것도 일부 있죠. 고밀도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하나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하루에 제일 많이 이동하는 시간이 출퇴근일 거 아니에요. 그것만 시간을 줄여도 행복도도 높아질 수 있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고 군용으로 쓴다 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무기 체계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안전은 제1의 가치고요. 당연히 확신을 빨리 하겠다 해서 안전을 좀 뒤로 하고 하는 거는 절대 반대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인증이라는 게 그냥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가 안전한지 비행기 타기 전에 뭐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다 그런 게 쌓여서 한 거고요. 저는 그런 도전은 되게 가치가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모빌리티가 먼저 정착된 사회는 엄청 경쟁력이 있겠죠.